올해 전기차를 샀는데 내년에 혹시 이게 출고가 된다면 전기차 출고가 간당간당하다, 좀 시기적으로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은 내 차 출고 일정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으면은요 보조금 차이 때문에 몇백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선 이슈들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위키트리 권혁재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5,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 반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매주 슬픈 소식만 들고 오시는 것 같은 기분인데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전기차를 원래 사는 보통의 소비자들이라면 보조금을 포함한 가격을 의뢰 차값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5,5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뭐 보조금을 절반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요, 내년에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9일에 환경부에서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기존의 보조금보다 500만 원 낮은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가격을 6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댕강 잘라가지고 보조금 기준을 다시 재정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이 한 번 더 엄격해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100% 지급, 6천에서 9천만 원인 차들은 50%, 그다음에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를 500만 원씩 낮추겠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보조금 최대 지급 비용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예, 이보다 100만 원 낮은 700만 원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환경부는 개인의 부담은 조금 늘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150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15만 원씩 10명한테 나눠줬었는데 이걸 200만 원으로 늘려서 10만 원씩 20명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요.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어떤 차량을 사든 상관없이 1,200만 원까지 최대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아냉커님이 니로 전기차를 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생각만 해도 뭉클한데 포르쉐 타이칸을 샀어요.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똑같이 1,200만 원씩 보조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셈인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거 같은 돈을 받는 거라면 평소에 비싸서 못 받았던, 그러니까 비싸서 못 탔던 수입차들 마음껏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이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았죠? 사람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에 거의 70% 가깝게 독식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도 결국엔 세금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보조금을 자꾸 테슬라한테 주니까 이거 국산 기업한테 좀 주자 해가지고 상한선을 책정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아이오닉5, 기아의 EV6 결국에 가격 다 6천만 원 미만으로 설정해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5,500만 원으로 내리는 거, 지금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 EQA 5,990만 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6천만 원에 자꾸 턱걸이에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예 그 기준 낮춰버리겠다. 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장벽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수입차들한테. 네.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5,990 바람이 분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세트 가격이 5,990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엄격해지면 내년에 5,49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유행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전기차를 샀는데 내년에 혹시 이게 출고가 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근데 이게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내에 출고가 안 됐다. 그럼 이 지원 대상에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이제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전기차 출고가 간당간당하다, 좀 시기적으로 애매하다 이러실 분들은 내 차 출고 일정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은요 보조금 차이 때문에 몇백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올 중순에 아이오닉 5를 구매하셨다는 분의 SNS를 봤거든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일반적으로 2개월 내에 차량을 출고 다행이다.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국산차의 경우고 수입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선적을 해서 오잖아요. 네. 선적해서 오는데 타고 오죠. 네. 근데 그 안에 내 차가 없다? 그러면 또 밀리는 소용없이 거네요. 기다려야 돼요. 보조금도 네, 삭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맘졸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맘 편히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이 자리에서 또 공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근데 이게 보조금 산출 방식이 되게 복잡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5,5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전비가 어떻게 되니,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막 차등을 둬가지고 거기에 또 복잡한 수식을 막 해가지고 보조금 얼마인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차값만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 기본형 모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짜리, 깡통이 5천만 원짜리 차인데 여기에다가 옵션을 4천만 원을 더해서 9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보조금은 100% 다 나옵니다. 아, 그럼 5천만 원 차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 4륜구동 아니면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 내지는 더 큰 휠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인증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면 아예 다른 차량으로 그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이 구동이나 배터리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인증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형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기차 5,500만 원 미만의 어떤 차를 살 수 있나 한번 보실게요. 일단 58kWh 배터리를 쓰는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 후륜구동, 사륜구동 모두 5,500만 원 미만으로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네. 72.6kWh 배터리를 쓰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 후륜구동 모델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4륜구동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300만 원이 비싸지면서 차값이 5,6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럼 못 받고. 그러면 50%밖에 못 네. 받는 거죠. 기아의 EV6도 마찬가지여서요. 저용량 배터리인 차량은 4륜구동, 후륜구동 모두 100% 받으실 수 있고 고용량 배터리는 후륜구동 모델만 100%, 4륜구동 모델은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니로 EV, 저희 서울 모빌리티 쇼 가가지고 신형 봤었죠. 네.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콜 문제 때문에 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쉐보레 볼트 EV, 볼트 EUV 모두 단일 구동 계통이어가지고 100%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르노 삼성 판매망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르노 조에 역시 100% 보조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오랜만에. 5,500만 원 미만의 네. 수입 전기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 5,500 수익 전기차? 네. 없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죠? 네. 있습니다. 있어요? 무려 3종이나 있습니다. 푸조에서 판매하고 있는 E208, 그 다음에 E2008, 그 다음에 같은 그룹이죠. DS3 크로스백 E-Tense라는 차량. 이 세대는 4천만 원 초반대부터 5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가격만 보면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가 배터리가 조금 병약해요. 40kWh 정도밖에 안 되는 배터리라서 주행거리도 짧고 해서 아까 전에 그 복잡한 수식 있죠. 네. 그것 때문에 100%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렇지만 또 그 차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잘 네. 알려주셨는데, 권 PD님이 조사해서 온 차량 말고도 또 내가 이제 궁금한 차량이 있다 싶으시면 차 구매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스펙이라든지 모델별 그 사양을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 체크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PD님, 반대로 이번에는 보존금이 줄어드는 차량도 조사를 해오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은 비단 수입차뿐만이 아니라요. 국산차도 이 6천만 원 턱걸이 했던 차가 있습니다. 왠지 GB 시리즈? 네, 맞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디비전인 제네시스 GV60 5,990만 원 턱걸이 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보조금 100% 지급을 못 받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한번 궁금해갖고. 근데 차값이 기본 가격이 6,38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허리띠 졸라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아예 그냥 막 높여버렸네요. 그게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확정된 가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예 그냥 럭셔리 라인으로 가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입차 업계에도 울상인 곳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저렴하게 들고 왔다 해가지고 좀 화제를 이끌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EQA 저희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봤잖아요. 5,990만 원. 역시 내년도에 보조금 100% 지급 대상에서 제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모빌리티 쇼 가서 영상으로 담지 않았는데 아우디 부스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차가 있어요. 바로 Q4 이트론이라는 차인데요. 이 차량 내년에 국내 시장에 들어올 예정인데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이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5,990만 원 맞춰서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5,490만 원 아우디인데 만약에 5,490만 원 들어오면은 당장 계약하러 가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인정은 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출혈 경쟁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맞춰 들어오면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출고 대기 기간에 보조금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차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서 완성자 업체들이 앞으로 차량의 기본 사양을 대거 줄이고 옵션으로 차를 구매하라 뭐 이런 또 악행이라 해야 되나요? 만행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에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이슈가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예, 지금까지 권혁지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